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눈이 쏟아지는 듯 하다가 금방 그쳤습니다. 동작이 느린 분들은 사진 찍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올해 첫눈은 지난해보다는 5일 늦었지만 평년보다는 3일 빨랐는데요. 혹시 오늘 첫눈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셨는지요? 첫눈이 내린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무엇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야당의 특검 요구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야당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다.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면서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여서 전국 경색이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첫눈을 보면 생각나는 거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 YTN 보도국에는 충남에서 식물인간 아들을 25년째 돌보던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고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눈 오면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지요?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첫눈 오면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지요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들어온 문자 자체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틱교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에 첫눈 내리는 거 보셨어요? 네, 잠깐 봤습니다. 잠깐 보셨어요. 네, 사진은 네. 찍으셨나요? 누가 보내줘가지고요. 예, 그렇군요. 구경했습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이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사진 찍은 사람 사진 보내달라 뭐 이런 네. 분 많더라고요. 네. 기습적이었죠, 눈이요. 네. 찍으려고 보니까 눈이 부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에 계신 분들 혹시 첫눈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30분 정도 할애된 국회 연설에서요. 경제 활성화 문제 그리고 일자리 법안 등 내년 예산안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역시 관심을 모았던 곳은 정치 관련 현안이었을 텐데요. 연설 말미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이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오늘처럼 공을 떠넘긴 건데요. 결과적으로 야권의 요구를 다시 한번 거부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대변인은요. 야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것이라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함의가 있는 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야당도 민생 법안 등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죠?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인데요.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여전히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말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의 잇따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전국 혼란을 초래하게 한 당사자임에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일단 국회로 공을 넘겼다. 조금 전 YTN 속보를 보니까요. 새누리당이 이 시각 현재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원의 개혁 특위를 제안하기로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네네. 네. 진전된 사안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국회에서 논의하자.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할 테고 네. 민주당은 진정성이 또 의심된다 이렇게 그렇겠죠? 받아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네. 진전된 상황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단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밝혔는데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리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시정 연설 이후에요. 여야 간 냉각 기류가 오히려 번지면서 오늘 예정됐던 국토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검찰의 대화로 편파 수사 주장부터 공무원 노조의 대선 개입 의혹 등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치 정국이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입을 열면 주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쨌든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국회에 만들자라는 이제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일부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네. 자, 정상회담의 대화록 관련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후에 논란이 잠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조명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요.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사실 처음 나오는 건데요. 대통령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난 1월 진술에 대해서는 검찰의 유도신문과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 그때 진술이 잘못된 거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다. 이렇게 강조한 건데요. 검찰은 지난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명균 비서관의 1월 발언을 근거로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의 말바꾸기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지난 2월에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 등을 조사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국가정보원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당시 후임 대통령의 열람 편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수사 발표 때는 보안상의 이유라면서 전혀 다른 취지로 설명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위한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검찰 수사 발표 이후에 여야 간의 불신의 벽만 더 높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검찰이 언제 좀 조용할까요? 네. 글쎄요. 네. 요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죠. 네네. 네. 이번에는 삼성 문제 짚어보죠. 삼성의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이 담긴 문건. 이 문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전국 금속노조 삼성지회 그리고 민병과 참여연대 등이 이 문건과 관련한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고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요. 최근 검찰로부터 이송받아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이름의 관련 문건을 지난달에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삼성그룹이 내부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조기 와해를 유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노조 와해를 위해서 삼성이 직원들을 사실상 사찰하는 실행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직원들의 자산은 물론이고요. 지인 관계와 심지어 개인 문자 메시지 주량까지 파악하도록 돼 있었다는 게 당시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삼성 문제. 네,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삼성. 그렇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기업에 걸맞는 또 사원 문제 또는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네. 지난 주말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헬기가 아파트에 충돌하는.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서 제2 롯데월드의 층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잠실 제2 롯데월드를 승인할 때부터 항공 관계자나 군 관계자 등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항공사고 우려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새누리당 이해훈 최고위원은요.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 차원에서 롯데월드 층수 조정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훈 의원은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성남 비행장 하나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제2롯데월드 건축을 희생시키는 것은 기업 친화적인 국정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다면서 허가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전만 해도 조종사와 군 간제사 등이 다 반발을 했었는데 이를 묵살하고 강행한 바가 있었다면서 재검토를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롯데 측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다양한 전문가와 그 전문 기관의 검토가 있었다면서요. 그 검토 사안이 아니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1분 3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에 눈이 내리면서 퇴근길 도로가 젖어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차량의 돌발 상황도 일어나기 쉬우니까요. 안전운전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방면 서강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성수에서 영동대교 구간 1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서 있어 정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도 청담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는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주변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뱅뱅사거리 구간 차간육이 많이 좁혀져 있고요. 반대 한남대교 쪽으로도 교육개발은 입구부터 신사역까지도 시속 2, 30km 미만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면 승부 첫 번째 인터뷰 하기 전에요. 앞서 간단히 속보부터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시각 현재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특위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민주당에 제안할지 아니면은 최고위원회 결정 사안으로 제안할지 여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이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야권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국정원의 개혁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인터뷰는요. 한국과 중국의 FTA 자유무역 협상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깐 끊어졌는데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 협정인 FTA 제8차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9월 마무리된 1단계 협상에 이어서 2단계 협상에 돌입한 것인데요. 2단계 협상부터는 한국과 중국 또 양국이 서로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을 어느 정도 할지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간의 FTA는 우리 농업에 아주 직격탄을 주는 문제인 만큼 농업인 또 어업인들의 피소를 최소화하고 또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엄영근 박사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논의하는 FTA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부터 8차 협상에 들어갔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 협상이라고 하는데 2단계 협상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논의하게 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미 FTA나 한EU FTA 당시에 1차 협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vego이니 사과니 쌀이니 하는 품목별로 네. 어떻게 관세를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상호 서로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제공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이런 예를 한번 좀 더 들어봐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쌀을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쌀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쌀은 양어 제외, 즉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대응을 하는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 장기간에 또 지루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된 거죠. 네. 뭘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니까 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꼭 보호해야 되는 것들은 관철시켜 주길 원하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꼭 농민들이 꼭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이 중국산하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농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들은 대부분 농업을 통째로 제외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죠. 그러나 이제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생산액이라든가 또는 지역 집중도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를 따져가지고 아마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가 협상장 근처에서 열렸어요. 많은 분들이 참가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돼지, 닭, 마늘, 포도가 그려진 이 영정을 이렇게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이 돼지, 닭, 마늘, 포도 이런 것도 상당한 영향을 받나 보죠? 그렇죠. 거의 모든 품목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우선 단기적으로는 동식물 검역 문제로 인해서 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신선 육류, 그다음에 사과백, 포도 같은 신선 과일은 현재 수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관세와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FTA가 체결되면은 언제까지나 검역으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지는 이제 의문이죠. 네. 검역으로 막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우리나라 농수산물이 중국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볼 때 떨어진다. 가격이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양국의 도매 가격만 비교해봐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3배에서 4배 정도 우리가 더 비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관세만 없어진다면 수입이 얼마든지 네.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농어민들 걱정이 굉장히 큰데 오히려 일부 이 한중 FTA 긍정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어업인들에게도 유리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농업에 유리한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래요? 일부 과일 이야기는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 과일은 서로 수입이 안 되니까요. 네. 서로 수출과 수입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의 멜라민 파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낙농업, 특히 유가공품 수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특히 중국의 고소득층에서는 자국 식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품고 뉴질랜드라든가 우리나라 또는 일본산 유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일본은 최근에 방사능 오염 때문에 한국산 유가공품 수입이 더 늘어난 거죠. 네. 우리가 한중 FTA를 통해서 유리한 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FTA가 없어도 매년 한 4,50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품목들이 대부분 최종 소비재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게 아니라 예.
반도체라든가 또는 집적회로 같은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이 그 중간재를 가공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팔아서 서로 두 국가가 모두 윈윈하는 그런 형태의 그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그 중국의 18기 3중 전회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중국이 앞으로 그 경제 정책을 크게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즉 가공무역 수출 위주에서 내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중간재 수출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만약에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이나 미국,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중국의 내수 시장을 우리가 빠르게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중간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품목입니까? 그러니까 TV를 만드는데 그 평면 화면 PDP 같은 LCD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집적 회로 같은 거 뭐 컴퓨터나 핸드폰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이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품질 좋고 값 싸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일본이나 미국보다. 그러니까 예. 중국이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또 싸게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어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까? 한미 FTA나 한EU FTA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보상하는 체계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EU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의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거리가 일단 가깝고 신선도가 유지가 요구되는 게 이제 농산물의 특징이니까. 네. 거리가 가깝다는 게 굉장히 그 장점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농업 생산 구조도 비슷하거든요, 양국이. 네. 그래서 미국이나 EU는 주로 축산물 그리고 뭐 오렌지 같은 일부 과일에만 피해가 집중된 반면에 중국은 거의 모든 농산물에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해당하던 그 피해 보전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 수정 보완이 되고 확충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참 이게 전국적으로 피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주도에 있는 농어민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가 특히 더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사실은 그 한중 FTA 본 협상이 작년에 시작됐는데 그 전부터도 한중 FTA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가 겨울철에도 이제 비교적 온난하기 때문에 마늘, 당근, 양파 같은 이제 중요 월동 채소에 우리 남한 정부 남한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공급 기지로 자리 잡았거든요. 네. 흔히 이제 제주하면 감귤만을 연상하지만 사실은 월동 채소류, 축산물, 감귤이 각각 제주 농업 생산액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역 경제에서 중요성을 갖는 품목이기 때문에 예. 이들 품목에 대해서 이제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초민감 품목 또는 양어 제외로 분류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긴 하지만은 이것과는 좀 완전히 대치되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중 FTA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좀 어렵습니다만은 TPP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 FTA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12개국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협력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요 내용이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일본이 쌀, 쇠고기 등등 해가지고 모두 6개 품목의 관세 철폐 예외를 주장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특히 이제 강력하게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난관에 봉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참여를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네.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보실 때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는 검토는 하지만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글쎄 검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네. 농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품목 쌀을 포함해 갖고 모든 품목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까지 나타난 체결된 세계 거의 모든 FTA 협정에서
예외라는 게 없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네. 우리가 그 대신 이제 뭐 쌀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품목을 상당히 크게 양보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중 간의 FTA 2단계 협상, 초민감 품목에 대한 그 비율, 어떤 품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대로 마무리되고 3단계로 바로 돌입할까요? 일단 처음에 양국 정부가 공식 협상을 개시하면서 합의한 게 2단계 협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1단계는 끝났고 이제 2단계가 시작이 된 건데요. 네. 3단계가 꼭 또 필요하면은 뭐 설정해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서 만족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로 끝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펴야 됩니까? 글쎄, 일단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이제 농수산물을 많이 초민감 품목으로 확보를 하도록 이제 협상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철폐 이후 수입이 급증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비해서 농산물 긴급 관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라는 게. 예. 그런 것들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안전판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놔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협상이 타결된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피해 예상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밭농업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밭농업 기반 정비 투자를 확대한다든가 또 관세 철폐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보면은 피해 보전 직불제하고 이제 폐업 지원제가 현재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엄영근 박사였습니다. 잠은 인생에서 칠하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네,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상, FTA 협상과 관련한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의견 문자 주셨는데요. 8325님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FTA는 철저히 국익을 위한 협정입니다. 농업인들은 정말 피가 마릅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그리고 9423님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FTA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제발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모두 다 한결같은 생각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걱정도 되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고요. 그리고 YTN 라디오 앱이죠. YES 앱으로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이것인데요. 첫눈 오면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지요? 인데요. 7434님의 문자입니다. 시시하게도 노입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오히려 제 자신과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눈과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오늘 이유 또 있을 수도 있죠. 네. 9435님은요. 첫눈 보니 반갑네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괜시리 마음이 외로워지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께 한번 전화 드리시면 어떨까요? 네. Yes or No 여러분의 의견을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Yes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느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앞서 속보 전해드렸었죠. 새누리당이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특별위원회 국회 내에 설치하는 건데 이것을 신설하는 것을 수용키로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새누리당인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요. 국회에서 황의호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네, 이렇게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는데요. 앞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 문제를 국회 정보위내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은 별도의 특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별도의 특위 설치를 요구해온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수용한 거죠. 그러나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문제 외에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원샷 특검 이런 도입도 주장했는데 새누리당은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두 가지를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국정원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거 그리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원샷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는데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특위를 설치하자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고요. 네, 반면에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 사항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조금 전에 회의를 막 끝낸 새누리당의 유일호 대변인, 유일호 의원님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회의 끝났죠? 예, 조금 전에 회의 끝나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네, 브리핑 내용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는 했는데, 네. 예. 먼저 국정원 개혁 문제를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받겠다. 민주당의 요구. 예. 이거는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예. 무엇을 전제로요?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네. 예. 그러니까 예산, 법안 이런 것에 빨리 협의를 나서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이른바 원샷 특검 도입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수용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그 중에 일부는 뭐 하도 여러 가지 포괄해서 이제 특검을 말씀하시는데 네. 우선 사법부가 이제 재판 중인 사안도 있고요. 네. 또 군사재판에 관련되는 것을 특검으로 하는 것이 과연 법 정신에 맞는지 그런 선례도 없고. 예. 그리고 이것이 그저 새로운 정쟁의 그 시초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수용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저희 YTN 속보를 보니까요. 민주당 예. 쪽에서는 여당이 특검과 특위 모두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해야 된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하나만은 예. 안 된다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답답합니다. 그거 네. 이렇게 뭐든지 요구한 것은 다 들어줘야 된다는
글쎄 이게 뭐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하시는 건 참 동의할 수가 없네요. 저희로서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일단 국정원 개혁 특위를 제안하는 것은 환영하지만은 예. 이 대선 개혁 의혹과 관련한 특검 또한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하고 있으면은 네. 저희는 뭐 또 특검은 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이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앞서 지적해 주신 예산 문제라든지 관련된 민생 법안 이런 거 처리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원내 지도부가 여야의 원내 지도부가 또 만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어떻게 그냥 야당은 주장하신 걸 다 무조건 여당이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만 주장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이라든가 법안에 대한 협의에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원내 지도부의 회동이 곧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글쎄요, 빠르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우리가 이런 정도의 제안을 내놨고 1차 야당이 일부 환영하지만 그래도 이 특검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또 제안 같은 것이 왔기 때문에 네. 오늘 밤에라도 연락을 하시고 하면은 뭐 내일이라도 회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검에 대한 역제안. 특검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그러면 원내 지도부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접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특검은 저희로서는 지금은 일단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 특위의 형식과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특위가 그냥 특별위원 하나 만듭시다 해서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면은 야당도 우리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좀 그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입법 문제 또는 예산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데는 새누리당이 좀 절실한 부분이 있나 보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로서는 사실 특위도 굳이 뭐 이렇게 그 국정원 개혁안이 나오면 정보위원회에서 어차피 논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특위를 만들어서 가면서까지 새로운 또 논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꽤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지금 연내에 그렇지 않아도 늦었는데 예산이 통과되고 초유의 좋은 예산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여튼 야당을 그야말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글쎄 이니시어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자, 이니시어티브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야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또 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그럼 뭔가 많이 줄 게 좀 더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로서는 답답합니다. 그 이상의 무슨 뭘 이렇게 할 것이 많지가 않고요. 야당이 사실 그 요구를 계속 키워 나오신 측면이 있거든요. 처음엔 특히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더라도 많지 않지만 그 중에라도 하여튼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정말 고심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감사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임명 동의안 이제 처리 문제가 남아 있는데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직권 상정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예, 법리 검토가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 상정이라는 것이 이제 아시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 요건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청문회법에 의하면 또 그게 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묘하게 되어 있고요. 네. 예. 청문회법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며칠 내에 안 되면은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 직권상정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뭐 끝났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아봐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네. 직권상정 안 하고 네.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야당이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당내에서 좀 입장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뭐 입장을 지금까지 바꾼 건 없습니다.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적어도 능력이나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적임자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고요. 당내에서는. 다만 이제 이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참 본인도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거나 부동산 투기를 시방했거나 그런 것과 같이 볼 수 있느냐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보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문제들이 결국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하면서 국회 내에서 모든 걸 처리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설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정연설 하실 때 대통령이 여당 측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35차례인가요? 박수가 이렇게 터져 나왔지만. 네, 저는 몇 차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나왔던 건 기억이 납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나를 제가 주시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확실했던 것은 퇴장하실 때는 기립을 안 했고 또 박수를 안 쳤던 거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마스크에다가 또 이렇게 글씨도 써갖고 있고요. 그걸 했고요. 예. 피켓.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글쎄요, 이제 우선 물론 통합진보당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한 정당의 출신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이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논의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이렇게 출석하셔서 경청한 것은 저희로서는 잘된 것이다. 다만 좀 아쉽다면 기왕이면 퇴장하실 때 또 같이 기립을 해서 좀 박수도 쳐주시고 했으면 몇 분은 기립하셨어요. 일어나셨는데 몇 분은 일어나셨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제 앉아 계셨죠.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아쉽다 하는 정도입니다. 민주당에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경청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예산안. 항상 새해로 넘어가기 전에 12월 달에 보면은 예전에는요, 국회 선진화법 있기 전에는 날치기 처리니 직권상정 처리니 그냥 몸싸움도 많았는데 예산안 놓고요. 올해 이 예산안, 민주당에서는 또 공약, 민생, 미래를 포기한 이른바 3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야 자유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예산안이야말로 서로 여야 간에 이제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예산안이라는 것이 여야 간에 물론 시일을 늦춰서 강행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도 되게 굉장히 12월 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다 서로 여야 간에 협상과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린 거고요. 그때는 합의를 봐가지고 통과시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안 그런 적도 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깎을 건 깎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꼭 또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걸 증액하는 그것이야말로 국회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안대로 정부 여당 안대로 개수를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건 아니죠. 네. 끝으로요. 이제 야당 측에서 이제 김한길 대표는 미지근한 물로는 이제 밥을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산안 처리도 남아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국회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야당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단초거든요.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시작됩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다 그 참가해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빨리 결산을 끝내주고요. 네네. 이제 거의 결산 상임위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됐습니다. 예결 위해서 마저 하기에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데 그것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바로 예산 심의와 이제 이 법안들은 다 이제 이른바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 법안들을 이제 동시에 시행해 나갈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유일호 의원이었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